경기가 끝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극도로 재밌어서 아무 반응도 못하는 그런 단계 있죠. 제가 그 단계를 좀 경험했어요. 무공을 막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올라가고, 격투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최상의 재미를 넘어서니까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 평소에는 이렇게 UFC 재밌는 경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구석에서 그 UFC 그 경기 보면서 막 욕하고 막 감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페레이라가 때리고 이기는 순간 제가 이거를 했다니까? 이렇게 서서 누군가를 찬양하듯이 이런 동작을 나도 모르게 했어. 누군가를 찬양하는 듯한 이런 동작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경기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경기였어.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선사해준 페레이라와 아데사냐에게 참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페레이라가 등장하고 경기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경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집중력 있잖아요. 컴포저라고 마음이 막 동요하거나 긴장하거나 막 두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마음의 평정을 가지는 그런 상태. 격투기 선수들한테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게임에서 정말 크게 변수로서 작용을 할 때가 있는데,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시작될 때부터 컴포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데사냐도 마찬가지. 아데사냐도 무도가로서 경기에 완벽하게 몰입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경기가 시작을 하죠. 경기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내 가슴도 같이 뛰는 거지. 제가 아데사냐랑 페레이라 예상 분석 및 승자 예측 경기 영상 찍었었잖아요. 그 댓글에 어느 분이 아데사냐 이 블루투스 짤짤이 그 댓글 보고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이거 진짜 가능성 있다. 아데사냐가 멀리서 이렇게 짤짤이로 계속 이제 페레이라 괴롭히면서 경기 끝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블루투스 짤짤이란 글 읽고 엄청 웃겼는데, 이제 아데사냐가 그 블루투스 짤짤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멀리서 자기 거리 잡고 싸우는 거야.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보다는 스탠스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경기 운영을 가져가고 있었죠. 반면 페레이라는 킥복싱 스탠스, 몸을 꼿꼿이 세우고 다리 스탠스도 넓지 않고, 평소 MMA 선수들은 테이크다운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양 발이 조금 이제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게중심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정말 킥복싱 스탠스로 섰어요. 1라운드에는 아데사냐가 좀 우위 경기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3초 남기고 아데사냐의 오른손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 벨과 동시에 아데사냐의 왼손 훅이 들어가면서 페레이라가 흔들렸어. 정말 KO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아데사냐가 진짜 그래도 대단하다. 정말 MMA식으로 경기를 그래도 잘 풀어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라운드는 아데사냐가 큰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확실히 가져간 라운드가 됐죠. 이제 2라운드가 시작하면서 아데사냐가 거리를 잡고 치고 빠지는 그런 경기 운영을 또 하죠. 페레이라는 계속 묵묵히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어. 진기한 장면이 나왔죠.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했어. 실패를 하긴 했는데 경기가 끝날 때쯤에 엄청난 장면이 나오죠. 페레이라가 아데사냐를 테이크다운을 시켰어. 참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지. 그래도 1라운드 때 거의 끝날 위기에 처했었던 페레이라가 2라운드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됐죠.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테이크다운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엄청난 컨트롤 시간을 가져가죠. 내가 진짜 살다 아데사냐가 타이틀전에서 테이크다운을 하고 상위 포지션을 가져가서 라운드 내내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경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데사냐가 그라운드의 공방, 순수 그래플링 능력은 페레이라보다 뛰어났다라는 게 이번 라운드에서 나왔죠.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정말 라운드 내내 컨트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라운드를 완전히 가져갔어요. 4라운드에서도 아데사냐는 거의 빈틈이 없는 경기를 했죠. 자신의 거리를 잡고 싸우다가 페레이라의 거리로 들어오면 클린치를 통해서 페레이라의 근거리 공격을 또 최대한 방어하는 게임 운영을 보여줬죠. 4라운드가 끝나는 이 시점에 페레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벌써 1라운드, 2라운드는 모른다고 쳐도 3라운드, 4라운드를 진 상황이야. 그러면 마지막 5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KO밖에 없거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때 저도 4라운드가 끝나고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아데사냐가 MMA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경험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킥복싱과의 다른 점들이, 우선 MMA는 케이지가 더 넓다 보니까 케이지를 더 넓게 쓰면서 거리 싸움을 가져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장갑이 얇다 보니까 멀리서 툭툭 치는 타격들도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가니까 또 그만큼 페레이라가 또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게임과 그래플링, 그리고 또 케이지를 이용한 그래플링
게임이 킥복싱 경기와는 다르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데사냐가 경험을 살려서 페레이라의 공격 패턴이라든지 공격 루트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페레이라는 조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었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페레이라가 질 줄 알았어요. 4라운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상태로 5라운드가 시작했는데 아데사냐가 조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경기를 정말로 집중하면서 가다가 5라운드에 그 집중도를 미세하게 놓쳤어. 어차피 내가 가져갈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들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미세하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판정으로 끝날 경기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나의 퍼포먼스를 조금이나마 더 각인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격투기 경기를 하면서 그 집중도를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이성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만큼의 차이가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아데사냐가 그래서 로우킥을 차다가 자기 자신의 발에 걸리면서 중심이 무너지면서 넘어지죠.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한 바퀴 돌죠. 여기서 우선 1차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졌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페레이라가 압박을 하다가 잽과 스트레이트를 날리면서 붙었는데 이번에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5라운드 후반이라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라 미끄러운 거야. 그래서 잡고 싶었지만 잡지를 못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페레이라가 오른쪽으로 올리면서 아데사냐를 때려. 그게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맞춰. 여기서 두 번째 밸런스가 넘어간 순간이었죠. 이렇게 이 펀치를 맞고 밸런스가 무너지고 뒤로 빠지면서 이제 방어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데 페레이라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오른손이 이 가드가 올라가기 전에 한 대 맞게 되죠. 이 페레이라의 시그니처 왼손 후구로 인해서 전세가 180도로 뒤바뀌게 됐죠. 확실히 미들급 경기고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4라운드까지 밀리고 5라운드 2분까지 밀리다가 한 번의 역전으로 게임을 변화를 시켰어. 이 왼손 훅을 맞은 아데사냐가 정신을 못 차려요. 페레이라와 클린치를 가져가려고 페레이라를 잡는데 또 너무 미끄러운 거야. 그리고 페레이라가 그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 포스처, 마음의 평정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집중력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경기를 한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세계 챔피언이 된 거죠. 야, 저는 여기서 페레이라를 보고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을 위해 계속 맞으면서 들어갔던 거야. 이 펀치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데사냐가 더 많은 유효타를 가져가면서 거의 22분 동안 자신의 경기를 했다라고 하면 페레이라는 정말로 더 많은 유효타를 허용해 가면서 22분 동안 페레이라도 자신의 경기를 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페레이라가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기를 끝내기 위해 펀치를 날려요. 이제 몇 번 더 펀치를 맞고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켰는데 경기 중지가 될 당시 아데사냐의 머리가 계속해서 무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데사냐 입장에서는 이 스탑이 얼리 스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정신이 있었거든. 아데사냐는 정신이 잃은 상태는 아니야. 그래도 본능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큰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의 끈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심판이 말리자마자 바로 심판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왜 말렸냐고 이런 액션이랑 표정을 취하는 걸 봐도 이 상태의 아데사냐는 정신이 있었어요. 이 위기만 극복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데사냐 입장에서는 얼리 스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좀 아쉬운 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 말릴 타이밍을 보면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양손이 내려간 상태에서 상대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아데사냐를 페레이라는 정확히 보고 있어. 정확히 보면서 다음 타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를 급하게 끝낼 생각을 하지도 않는 거야. 저 상황에서도 5라운드 이때 끝내지 못하면 경기에서 자기가 판정으로 지게 되는 순간에도 정말 서두르지 않고 타이밍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낼 수 있는 펀치를 내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심판이 말리는 순간까지도 아데사냐를 보고 있어. 심판이 말렸을 때 평정심을 잃은 상황이면 심판이 말린과 동시에 더 들어가서 때릴 수 있거든요. 들어오는 심판이고 자시고 막 정신없이 계속 더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심판이 말리자마자 차분하게 바로 뒤로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아데사냐 입장에서는 이 판정이 얼리 스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렉스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거의 99% 끝낼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탑이야. 이때 당시 페레이라는 전혀 그 상황에서조차 평정심을 유지한 채 아데사냐를 보면서 정확한 판단으로 타격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더 지속이 됐으면 페레이라가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게 되면서 경기가 끝날 확률이 99% 정도 된다라고 봐요. 페레이라가 경기를 끝내는 모습을 봤을 때 페레이라는 정말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자기 자신의 경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판정이 적절한 스탑이었어요. 결국엔 한 번의 찬스가 와서 그 찬스를 잡아서 경기를 끝냈어. 진짜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는 패배했지만 정말로 잘 싸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전혀 부끄러워할 만한 경기가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한 번 더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경기는 페레이라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오히려 페레이라가 경기를 승리할 확률이 더 많아질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데사냐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어요. 야,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아데사냐에게 했던 그런 것들, 이제 경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말도 하고, 진짜 페레이라의 경기 스타일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에도 없는 선수가 현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2위인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들급 챔피언이 됐어요. 아데사냐가 여지껏 미들급에서 보여준 모습들과 오늘 경기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재경기를 받아도 될 만큼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재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 다른 경기들도 리뷰해야 되는데 이 경기를 먼저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기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격투기 팬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재미를 이 두 선수가 준 것 같아요.